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문화공방 DKB의 이영민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극을 베이스로 공연 제작과 연극 연출을 비롯해 지역 축제, 전시, 박람회 등 대면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현장에서 연출과 감독을 맡는 현업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K 콘텐츠 세계와 공감하다라는 큰 틀 아래 공연과 지역 축제와 같은 대면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한류의 활약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2020년 문체부는 한류 지원 협력가를 신설하고 한류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한류의 현상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한편으로는 한류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내포된 것일 것입니다. 한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우리의 대중가요인 K-팝, 웹툰, 게임 그리고 예능과 K-푸드 그리고 K-뷰티까지 그동안 우리는 대중문화 즉 생활 속 문화를 근간으로 세계인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글로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획자로서 이제 대면 콘텐츠도 우리 민족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철학, 문학과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토대로 세계인을 새롭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컬 시대와 지역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자세히 언급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저는 현대 문화의 재혼합 형태와 지역 간 관계에 맺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론은 글로컬리즘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근대 도시의 출현, 그리고 이주 문화, 그다음에 뿌리 문화의 바탕을 둔 역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글로컬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문화는 한때 중앙 문화 또는 세계 문화에 종속된 이류 문화로 전락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물려 새로운 부활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죠. 인터넷, SNS, 그다음에 유튜브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 없이 세계가 동시에 서로 공감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퀄 변방, 그다음에 지역 이퀄 세계, 보편성 이퀄 특수성이라는 등호가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는 독자적인 특성과 가치를 형성하고 있어 외래 문화의 수용 그 자체보다는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 간 관계 맺기, 즉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레프 마노비치는 그의 저서 뉴 미디어의 언어에서 현대 문화의 핵심 과정 중 재혼합 형태를 세 가지 분류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그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왔던 개념으로 연극, 음악, 패션, 건축 등 주어진 문화 형식 안에서 과거 문화 내용과 형식 간의 재혼합 형태를 말합니다. 둘째,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특성, 감수성 등이 세계화된 국제성의 스타일과 섞이는 세계화의 재혼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문화 형식의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롭고 광범위하며 빠르게 뒤섞이는 문화와 컴퓨터의 재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콘텐츠 소비자와 만날 때 이처럼 재혼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역 문화의 글로컬리즘적 접근 방법으로 그동안의 장르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기능과 인문학적 해석을 중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도시, 이주,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글로컬리즘적 방법론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 즉 근대 도시의 출현인데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근대성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역 문화 공간을 창출했고 또 우리에게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개항장 도시들이 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항장 도시들은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이 있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야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재 야행이 문화유산 활용과 역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구가하면서 전국의 36개 도시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적 축제 기획으로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관광 형태를 벗어나 역사 문화 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재 활용 축제는 역사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상, 문화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진실과 기만의 사건이 많았던 한국 근대사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접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7년 차에 접어든 문화재 야행은 여전히 향유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국이 8야라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는 경치죠. 야경. 그다음에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 밤의 산책인 야로. 그리고 공연 이야기인 야설과 야시장. 그다음에 그림 이야기인 야화. 그다음에 야식과 야숙. 이렇게 8야라는 프로그램 형태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 문화재 야행은 피란 수도 부산을 내세우며 피란 수도 역사 투어와 또 당시의 음식 체험을 위주로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보유한 역사 자원과 문화재를 단순히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피란 수도와 관련된 사진 기록 그리고 당시의 생활 문화와 관련된 구술 자료 확보를 통한 컨텐츠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천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 인천 개항장의 경우 130년 전이라는 비교적 가까운 역사 공간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흥미로운 문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각국 조개 테마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활용 대상 문화재의 공통된 의미와 또 이야기 발견을 통해서 대표 프로그램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인데요. 근대 유산을 테마로 한 야행 중 공간 전체의 보존 상태와 아름다움이 최고 수준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숙박과 투어를 진행하는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를 재현만 해왔지 역사의 소환과 또 서사적 즐거움이 부족합니다. 지역성은 역사성과 맞물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서사적 즐거움을 위해 역사의 소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군산의 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활용했던 역사의 소환 방식으로 역사의 정경화, 중경화, 배경화 구조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정경화는 증거로서 역사를 재현하고 특정 장소를 의미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산은 역사적으로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증거로서 조창과 세곡선, 그리고 송나라 사신 서궁의 고려도경, 그리고 김부식의
외국 사신단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한 해저 유물과 진포 대첩이라는 기록된 역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소재로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산은 의병, 독립운동, 농민항쟁지였습니다. 이 역시 만세운동이라는 역사를 재현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민족교육기관이었던 금호학교 그리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영명학교와 옥구농민항쟁에 대한 역사적 소환도 부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경화 단계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실제 사건 기록과 사진 등 증거 제시를 통해 역사적 사실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역사의 중경화 기법으로 역사 기표를 통해 선택 가능한 것들을 선발해서 외적 개연성과 또 내적 개연성, 즉 허구적 상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축제의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표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제국의 비밀결사대와 상해 임시정부의 밀지 그리고 미국인 고문관 헐버트와 같은 사실적 인물을 바탕에 두고 이들이 각국의 공동 조계지였던 군산이라는 무대 위에서 활동했다는 허구적 상상력을 흥미롭게 배치함으로써 서사적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배경화 단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 역사적 사실과 공존 가능한 사건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문화재 야행이 단순히 문화재를 보여주거나 과거의 기록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록으로 존재하는 역사 인물과 사건을 소환해 이 대중들이 그것을 통해 시대의식을 내면화하고 또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이 글로컬리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상 언급했던 개항장 도시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조계지였다는 특수성만으로도 지역 간 관계 맺기를 하기에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주 문화입니다. 이주 문화는 글로컬 현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도시의 글로컬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또 이주 노동의 문제점들이 표출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각 지자체들이 선택한 것은 포스터 이미지와 같이 축제를 통해 기존 사회와 자연스럽게 교류시키고 또 이민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이주해온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이주가 진행되어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또 함께 사유하는 글로컬리즘적 시각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다문화 축제인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이주자들이 백인 사회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문화축제로 이민자들의 응어리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시키고 또 흑인 이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구현했습니다. 1958년 영국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인종폭동 그리고 피로 물든 과거의 역사에서 이해와 화합의 축제가 시작됐고 이 축제를 통해 카리브해의 레게 음악이 유럽에 소개되는 등 이주해온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 이주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죠.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또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 노동자와 학생, 그다음에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이주민이 참여하고 또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융합될 때
이주 현상은 이주자 개인뿐 아니라 목적국가 또 출신국의 번영과 성장에도 기여하게 되며 이주민과 현주민의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인 뿌리문화, 역사입니다.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는 지금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그다음에 배달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대로 알고 노력할 때 새로운 한류, 또 고급 한류가 창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면 콘텐츠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뿌리 문화인 한문화를 바로 알고 또 세계인과 소통할 때 그들이 새롭게 감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의 대표적인 글로컬리즘 대면 콘텐츠 사례를 든다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 페스티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상흔을 딛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예술 지방 분권화라는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비뇽 성과 또 교회당이 공연장으로 변신하고 학교 공공기관 및 도시 전체가 모두 협력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축제를 진행합니다. 지역성은 역사성과 맞물려 있어야 축제의 특성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전 세계의 작품성 높은 공연과 또 다양한 실험 정신을 추구하는 공연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연극제로 부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중앙을 의식하지 않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아비뇽은 프랑스 파리로 집중되었던 프랑스 여행의 스펙트럼을 남부 프랑스 도시로 확장시킨 장본인입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컬리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의 무희 최승희입니다. 최승희의 춤 글로컬리티를 이야기할 때 힘이 넘치고 또 선이 굵은 무용으로 우리의 독특한 민족적 냄새와 무용의 전형성이라는 교집합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녀는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서양적 기법을 차용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또 그 결과 한국 근대 무용의 궤적이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37년부터 40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북아메리카에 걸쳐 해외 공연을 통해서 여러 담론을 만들어낸 인물로 춤의 세 가지 유형인 고전적, 민속적, 또 해학적인 요소의 합치를 이루어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또 특수성을 함께 인식시킨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최승희 춤에 나타난 세계성과 조선춤이라는 로컬리티의 본질적 의미가 경계에서 합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선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20세기만 해도 아날로그적 삶을 살던 시기로 공연과 축제 등 대면 콘텐츠의 글로컬리즘적 특성이 현재와는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속화된 21세기 들어서 대면 콘텐츠의 글로컬적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세계로를 표방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사례입니다.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간 관계 맺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간 개념을 하나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세계화 또 21세기 세계 문화의 중심 경주를 내세우고 출발했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죠.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1998년 새천년의 미소라는 주제 아래 61일간 48개국 또 7천여 명이 참여해 304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새로운 세기와 함께 2003년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다가 2006년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국제문화 행사를 앙코르와트에서 공동 개최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23일간 40개국 487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유럽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문화 융성과 인류 공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이스탄불의 답방 행사가 경주에서 열려 두 지역의 관계 맺기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2017년에도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로 이어졌는데요. 한류 열풍으로 양국 간 국제 결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고유한 유교적 전통을 공유 계승하는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2의 한류를 견인하는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역대 포스터를 게재해 보았습니다. 지역 문화가 중앙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또 유구한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도시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한다는 면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세계인들을 새롭게 또 감동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례로 아시아 대학가요제입니다. 1977년부터 36년간 우리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의 발전소였으며 당시 젊음을 대변했던 대학가요제를 새롭게 기획하고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위치한 광주를 무대로 아시아 전역에서 대학생들을 모아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몰린 아시아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다시 찾아주고자 기획한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죠. 아시아 각 나라의 정신과 또 사상이 광주에서 만나서 교류하고 또 화합할 때 글로컬리즘적 연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광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만 바탕을 둔다면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싹 터서 광산과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정가요로 발전했던 포크 음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밥 딜런, 존 바이즈가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집권기와 맞물려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민중가요로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소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음악 장르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면 서울에 먼저 상륙한 뒤에 점차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포크 음악의 경우 서울에서 송창식, 한대수 등이 활동하던 시기와 동시에 광주에서도 이장순, 또 국소남, 한보리, 박문옥, 김원중 등이 활동하며 이 싱어송라이터로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던 역사를 바탕으로 이 글로컬리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로 1972년 문체부가 지역문화 자생력 확보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10월 문화의 달을 제정하고 또 기념행사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개최지의 고유한 역사 문화를 활용해서 지역 주도 축제를 만들고자 지난 반세기 동안 개최해 왔는데요. 포스터 아래에 있는 역대 문화의 달 슬로건과 주제 공연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개최 도시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컨텐츠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글을, 또 울산은 불과 빛을, 그다음에 순천은 순천만과 생태를, 또 파주는 평화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민들이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일상이 생활문화를 장르별로 보여주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 50주년 충남 행사에 총괄 감독을 맡아 이 사고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정부인 문체부가 지정한 매년 10월 문화의 달이 지난 50년 동안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 민족 모두가 공감하는 뿌리 문화인 문학, 철학, 역사 등 정신문화를 토대로 세계인과 소통하고자 충남 고유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이 도민이 주도가 되는 축제를 기획하고 그 주제를 천문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은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천절이 있는 달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뿌리문화 축제를 제안했는데요. 천문은 인류가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존재한 모든 문화의 뿌리로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부터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한 뛰어난 민족이었다는 우리의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고구려 천문도를 비롯해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서는 인류 유산인 하늘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해, 별, 달, 이 천문으로 확장하는 문화의 원형적 의미를 담아 프로그램으로 콘텐츠화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주제 공연은 인류 문화의 시작점인 천문을 소재로 충남의 뿌리 문화와 하늘을 사랑한 민족을 주제로 충남 출신의 류방택이 제작한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모티브로 3원 28수 별자리와 1467개의 별을 미디어 아트와 또 공연예술의 융합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충남 무형문화재인 한산 세모시, 또 서천 공작부채, 또 태안의 서리설경과 같은 공예 소재를 공연 장르와 재혼합하고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관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창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문화의 재혼합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입히고 또 뿌리 문화를 소재로 공연화했을 때 누구나 공감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글로컬리즘적 접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발표한 것 같은데요. 글로컬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장르적 접근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한류의 변화를 깨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결론은 글로컬적 공간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엽 시인의 시 금강의 12장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일 떠날지 오늘 밤 떠날지 알 수 없는 빈집. 쓰러진 외양간에 묵으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집신을 삼고 멍석을 짜고 과수나무를 심고 채소씨를 뿌렸다. 할 일이 없으면 꼬았던 노끈을 풀어서 다시 비볐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몇 날 안 가 또 딴 데로 떠나실 것인데 그런 일 해 뭘 하시렵니까? 안 될 말, 하늘님께서 사람을 내는 건 농사 지으라고 내신 건데 농사 짓지 아니하고 생산하지 아니하면 양반보다 나을 게 없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 멍석을 쓰지 못하고 이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하고 딴 데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다음 날 누군가가 이곳에 와 멍석을 쓰고 채소와 과일을 따먹게 될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어디 가나 이 지상은 과일과 곡식, 꽃밭이 만발할 것이요. 모든 농장은 모든 인류의 것, 모든 천지는 모든 백성의 것 될 게 아닌가. 글로컬적 공간이란 바로 이처럼 우정과 환대로 채워진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국가나 민족에 귀결되지 않고 또 중앙문화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과 장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세계의 다른 지역과 관계 맺기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리고 각각의 지역이 모두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성을 회복해 나가고 또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소통할 때 대면 콘텐츠의 글로컬적 접근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